국어학원을 듣는 도안고등학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구조론의 경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그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와 프린트 모두 준비해두세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8쪽입니다. 자, 판의 경계 유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인 이런 이동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산형 경계다. 해서 판과 판이 서로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판이 서로 멀어지느냐 하면, 판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면요,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럼 요 흐름에 따라서 판도 서로 멀어지게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를 하고요. 이렇게 멘틀 대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퍼지게 되면서 판이 이렇게 되면요, 결국엔 판이 이렇게 멀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 멘틀 대류에서 상승했었던 이런 마그마들이 분출을 하게 되겠죠. 이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굳어져서 지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지각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쨌든 계속 지각이 생성되면서 지반이 약간 흔들리고 하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지진은 깊이에 따라서 천발, 그리고 중발, 그리고 신발 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천발의 경우에는 0에서 70km 정도, 중발은 70에서 300, 신발은 30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거의 이러한 지표 근처에서만 이러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진이 바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마그마가 분출한다는 것 자체가 화산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판과 판이 발산을 할 때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겠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단층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나열되어 있는 어떠한 그러한 띠와 같은 골짜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지형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곡대라고 적혀 있죠. 열곡대는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얘기를 하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이러한 골짜기를 바로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곡이라는 단어가 또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열곡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V자 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V자 모양으로 열의 경우에는 뜨거울 때의 열이 아니라 나열된다 할 때의 열이거든요. 그래서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나열되어 있다 해서 V자 열곡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령에도 V자 열곡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령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한 V자 형태의 열곡이 있고요. 대륙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V자 형태의 열곡 있잖아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면 V자 형태의 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곡은 해양판과 해양판 혹은 대륙판과 대륙판 멀어질 때 둘 다 쓸 수 있는 용어고, 열곡대는 대륙판이 멀어질 때, 해령은 해양판이 멀어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발달하는 지형 중에서 단층 중에서도 정단층이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층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조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 좋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오른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단층이라는 것은요, 요 단은 끊어질 단이라는 한자입니다. 즉 층이 끊어진 이러한 지질구조, 지형을 바로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단층, 두 번째는 역단층,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 안 배웠을 겁니다.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자, 우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다양한 수직 단층 뭐 등등등 있겠지만 여러분들 G1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우선 정단층부터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정이 바로 바를 정자입니다. 여러분들 바를 정자 알죠? 즉 뭔가 바르게 단층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자, 요렇게 지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층이 요렇게 딱 끊깁니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과연 지층이 어떻게 이동을 할지를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미끄럼틀 생각을 해보세요. 미끄럼틀 생각해보면 미끄럼틀의 이러한 경사면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러한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정단층입니다. 그래서 정단층은 이러한 모양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끊어졌을 때 위에 있는 지층을 특히나, 아이고, 이러한 게 위에 있는 층을 위에 있다 해서 상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경우를 경사면의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하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이러한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정단층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때, 즉 이것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력이 있을 때 정단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역단층은요.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끊기게 되면 상반의 경우가 사실은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층이 역단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역단층이고요. 이렇게 상반이 위로 올라가려면 누가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이러한 힘이 발생을 해야지 역단층이 일어나고 이러한 힘을 우리는 바로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어디서는 뭐 상상력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상상력. 그래서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향이동 단층은 어떤 단층이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상반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층의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향이동 단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주향이동 단층 중에서 변환단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변환단층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향이동 단층이다. 지금 단층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발산형 경계로 돌아가면요. 정단층이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겠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러한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정단층이 나타나고요. 그 정단층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열곡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열곡대 단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요것도 한번 그림에서 좀 보면 이게 다 단층인 거예요. 층이 끊긴 거니까. 그럼 끊겼으면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일 텐데 상반의 경우가 내려갔고 하반이 위로 올라갔죠. 아까 상반이 내려가는 경우 정단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러한 단층들이 다 정단층인 겁니다.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열곡, 열곡대, 그리고 해령, 요 정단층까지 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곡대와 해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해저확장설을 조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저확장설 맨 처음에 시작 바로 대륙판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대륙판 아래에 바로 연야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연야권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죠. 아까 멘틀대류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이 멀어진다라고 했었죠. 상승부에 의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대륙판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연야권이 있으면 요 지형이 바로 열곡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더 멀어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아래에 있는 연야권에 있는 이 물질들이 위로 올라와서 마그마가 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그마가 굳어서 해양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해령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마그마들이 굳으면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나요? 대륙 지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마그마와 관련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멘틀의 상승부에서 굳으면서 마그마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멀어졌던 단계는 끝이 났고 해양 지각이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해양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를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대륙 지각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해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고 있는 이 열곡대이다가 점차 더 발산이 일어나게 되면 해령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구에서 열곡대가 나타나는 지역이 동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요 그림에서 조금 보면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좀 지울게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도 동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아까 아프리카판은 대륙판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열곡대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러한 열곡대가 계속 발산이 이루어지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바다를 우리가 홍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멀어지면서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여기 보면 대서양 중앙해령과 아까 이거 말고도 동태평양 해령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그 대륙의 중앙을 해령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 중에서 하나가 또 아이슬란드다. 자,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경계이고 판과 판이 가까워지면요. 두 가지로 운동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돌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섭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하는 경계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두껍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밀도가 낮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어느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섭입형 경계는 해양지각과 얇고 밀도가 큰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서 해양지각이 아래로 이렇게 섭입을 하거나 혹은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났을 때 밀도가 더 큰 해양지각이 아래로 이렇게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를 섭입형 경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충돌형 경계나 섭입형 경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려면요. 아래에 있는 멘틀이 서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야지 이렇게 하강류여야지 이렇게 섭입 혹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입니다. 얘도 여기다 하강부. 그래서 이러한 멘틀 대류의 하강부 중에서도 대륙 지각이 만난 경우 혹은 대륙판이 만난 경우 충돌형 경계가 되고요. 이러한 충돌형 경계는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솟아오르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지각과 딱딱한 지각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당연히 뭔가 지반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진이 어떤 지진이 발생을 하느냐? 천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깊이, 약간 여기 살짝 들어간 거 보이죠? 그래서 약간 천발부터도 중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충돌형 경계에서는 특징이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발달 지역 보면 습곡산맥과 자 아까 단층 우리 세 가지 배웠었죠? 그 중에서 어떤 단층이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횡압력이 작용한다는 거고 횡압력이라고 하면 아까 상반이 상승을 하는 역단층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이 충돌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수렴형 충돌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러면 수렴형 섭입형 경계에서는 한번 볼게요.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를 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거나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그 예시고요. 이때는 이렇게 아예 이런 해양판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해양판이. 그래서 지각이 소멸되는 부분이구나. 아까 발산형 경계와 반대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생성이었죠. 얘는 소멸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요. 해양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다 마찰인 겁니다. 마찰이 이렇게 일어나면 요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부분인 천발 지진부터 깊은 지진인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하는 곳이 섭입형 경계입니다. 우리가 발산, 수렴, 보존을 다 볼 건데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는 이러한 경계는 수렴형, 섭입형 경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화산 활동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섭입형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발달 지형을 보면요. 지금 얘가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골짜기 같은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해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입하는 경우에도 지금 해구 나타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입하는 경우에도 해구가 둘 다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은 호상열도인데 호상열도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용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녹아요. 그러면서 걔가 점점점 상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융된 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지각을 뚫고 볼속 올라오게 되면 요게 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면으로 본 거고 위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구가 생겨나게 되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고 하면 아래에서 이 생겼던 섬들이 이 해구와 나란하게 이렇게 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볼쏙볼쏙 여기서 다 마찬가지로 용융이 일어나고 위로 상승을 해서 섬이 만들어지니까요. 요렇게 마치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배웠죠. 호와 같은 모양의 으로 나열되어 있는 섬이다 해서 호상열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호상열도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때 나타나는 단층은 무슨 단층일까요? 그쵸? 정단층이 아니라 역단층인 겁니다. 역단층. 그리고 여기 하나 발달 지형이 빠졌는데 여기다가 습곡 산맥도 적어 두세요. 섭입형 경계에서도 습곡 산맥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경우에 습곡 산맥이 나타나거든요. 예시를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지형으로는 마리아나 해구, 아까 얘기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깊이의 해구이다. 그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경우는 안데스 산맥과 페루칠레 해구 부분이 남미 쪽에서 나타나고 일본 해구 그리고 알류산 열도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안데스 산맥은 바로 습곡 산맥입니다. 습곡 산맥. 그래서 요런 안데스 산맥과 일본 해구가 나타나는 그 단면이 둘 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여러 스님이 그려보면 요게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면요. 페루칠레 해구 혹은 안데스 산맥이 나타나는 요러한 지역은요. 해양 지각이 없이 거의 바로 대륙 지각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이곳은 대륙 지각이 나타나져 있는 대륙판. 그래서 남아메리카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나스카판의 경우가 안으로 섭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섭입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뭔가 습곡 작용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산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안데스 산맥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요 해구 이름이 무슨 해구다? 그쵸? 이게 바로 페루, 칠레 해구이다. 일본 해구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이렇게 해양 지각이 아래로 섭입을 하면요.
이렇게 아래로 섭입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해양 지각이 아직 있고 요런 식으로 대륙 지각이 형성되어 있는 요러한 이게 대륙 지각. 그래서 요 판이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판인 거고 여기가 태평양 판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녹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볼속볼속 나타나는 이런 호상열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인 겁니다. 일본 열도가 바로 호상열도인 거고 여기 생기는 요 해구의 이름은 일본 해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렴형 경계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보존형 경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왜 이름이 보존이라며 이름이 붙었냐면 수렴이라든가 발산의 경우에는 지각이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되거나 뭐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보존된다 해서 보존형 경계입니다. 얘는 판이 수평으로 서로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경계를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성이라든가 소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판의 경우가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모양이면 여기 이 마찰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겠죠. 요 마찰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마치 수렴형 충돌형 경계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단층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단층을 우리가 변환 단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변환 단층이다. 이러한 보존형 경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산안드레아스라는 미국의 지형 이름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단층이 바로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여기 보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혹은 여기 또 다른 판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서로 어긋나고 있는 이러한 경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안드레아스라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에 의해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의 예시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스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신발 지진일수록 그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클까? 라는 겁니다. 신발 지진 이름 뭔가 들어보면 깊은 곳에서 발생했고 뭔가 피해가 강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진 자체가 발생을 하는 그 정도의 강도는 그 지진마다 다른 거고요. 신발 지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다른 지진들에 비해서 피해가 크고 막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지어서 괜히 신발이라고 하니까 강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연결짓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오히려 같은 지진이라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라오면서 많이 약화가 됐겠죠.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만약에 같은 크기라면 더 세겠고요. 그러니까 신발 지진이 강한 지진, 그리고 피해가 큰 지진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별표 치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대면 강의를 했을 때. 자, 그런데 이러한 판구조론 내용은 사실은 다 내용이 별표고 중요해요. 선생님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를 했을 때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서 특히나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판구조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과거에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 경계, 유형 세 가지 무엇이 있었는지 잘 보고 특히나 발달했던 지형이 뭔지 그리고 지진은 어떤 지진이 발생했는지 화산활동 그리고 대표적인 지형도 여러분들 그냥 지형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표가 아니라 그림 지도에서 찝어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치까지도 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수렴형, 섭입형 경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탐구활동에 보면 선생님이 오타를 하나 냈거든요. 섭입형,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수렴형, 섭입형 경계입니다. 이거 꼭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수렴형, 섭입형 경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그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일본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을 나타냈대요. 자, 일단 진앙이 무엇일까요? 진앙.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표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진의 경우가 지표 바로 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거의 지진은 이러한 살짝 그래도 지하 심부에서 발생을 하고요. 요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요 지점 자체를 진원, 지진의 근원이다 뭐 해서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선 지진이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진원의 경우가 진원에서 수직적으로 올렸을 때 지표와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오른쪽에다가 같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가의 경우가 바로 일본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보면 AB 지역을 단면과 진원의 깊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B 단면을 보면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판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무엇일지 한번 따져보면요. 여기 보면 약간 가그림에서 판의 경계가 살짝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판의 경계가 요렇게 판의 경계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지점이 바로 유라시아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대륙판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태평양판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필리핀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와 B 부분의 단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양판의 경우에는 태평양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판의 경우가 유라시아판인지 태평양판인지는 그냥 한번 지금 따져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면서 지진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부터 한번 보면요. 천발 지진은 주로 어느 부근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요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서 하나로 얘기했을 때 봤던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해구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그리고 그 다음 깊으면 깊을수록 중발,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섭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천발 지진은 주로 해구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기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구 부근이다. 자, 2번 보면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평균 깊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깊어지고 있다. 깊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자, 3번 보면 섭입하는 태평양판의 영향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유라시아판에 분출하여 해구와 나란하게 무엇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섭입하는 이러한 태평양판의 영향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지저분한데 한번 지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지금 마그마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죠? 요렇게 보이죠? 여기서 섭입하는 태평양판의 영향으로 마그마가 생성돼서 그것이 위로 점점점 올라가서 요 대륙판을 뚫고선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생기는 섬의 경우를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섬이다 라고 해서 열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러한 열도는 지금 해구와 당연히 나란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열도의 모양이 마치 원에 있는 그 호와 같다,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호상열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렴형, 섭입형 경계에서는 진원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지고선요. 어떤 판이 섭입하고 있나요?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 한번 판의 경계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서 섭입 당하는 판을 골라보자 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느 판이 섭입을 당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잠깐 강의를 멈춰보고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들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보면요. 판이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판의 경계가 나타나져 있고, 여기 판의 경계에서 가까운 지역에 지금 진원의 깊이가 얕죠. 즉, 천발 지진에 가까운 애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짐. 그렇다면 A판이 지금 섭입당하고 있는 걸까요? B판이 섭입당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러한 그림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거의 단면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A판이 있으면 당연히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깊어지려면 요렇게 섭입을 해야 되겠죠. 즉 요게 B판이 되겠고요. 요게 A판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게 나타낼 테니까요. 여기가 판의 경계이고요. 따라서 섭입당하는 판은 A이다. 여러분들 단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18학년도 3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수렴 경계가 발달한 지역에서 베니오프대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진원의 깊이를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베니오프대의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A와 B판 두 가지 나타나져 있죠. 사실은 여기 대륙과 해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판이 섭입하는지는 이것만 보고서도 알 수 있지만 만약 대륙, 해양 이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요. 베니오프대의 깊이가 여기 A에서 B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려면 한번 단면을 그려보면 여기가 A판이고 B판이라고 했을 때 점점 A판에서 B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야지 이 베니오프대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아이고. 베니오프대라는 거는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수렴대가 바로 수렴대가 아니라 섭입대가 베니오프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섭입대가 베니오프대고 요렇게 A가 B판 아래로 섭입을 해야지 베니오프대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겠죠. 따라서 섭입당하는 판의 경우에는 B판이다. 요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지역은 서로 다른 판에 위치를 한다.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가 어느 부근에 위치를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뭐 큰 것을 요거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한번 A 지역의 경우가 섭입당하는 건지 B 지역의 경우가 섭입당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그리면 되는데요. 단면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천발 지진의 경우에는 검정 색깔 점으로 표현을 했고 중발 지진에는 동그란 비어있는 점 그리고 X 표시가 신발 지진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여기 X 표시가 A 쪽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검정 색깔 천발 지진 점의 경우에는 거의 B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쪽 B에서 A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의미고요. 요거를 단면으로 한번 그려보면 B에서 A로 이렇게 섭입을 해야지 점점점 A, B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섭입 당하는 판의 경우에는 A인가 B인가 하면 네,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또 바꿀 수 있냐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점선의 경우를 이렇게 두고 요거를 요거를 이런 식으로 두고서 니은이라고 했을 때 판의 경계는 기역에 가까운가 니은에 가까운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판의 경계는 기역에 가까운가 혹은 니은에 가까운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대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니은에 가깝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지금 아까 그렸던 거를 지워버렸는데 다시 그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B의 경우가 이렇게 A 부근으로 여기가 A 부근이라면
B판이 A판 아래로 섭입하는 이러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여기 부근이겠고요. 여기 중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여기 부근이겠고 신발 지진은 여기일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역 니은이라고 표시한 거를 한번 표시를 해두면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여기 부분이 니은일 거고요. 지금 신발 지진보다 조금 바깥쪽에다가 기역을 표시했으니까 여기가 기역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보면 기역보다 니은의 경우가 판의 경계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판경계와 관련된 자료들은 선생님이 일부 3가지만 가지고 온 것일 뿐이지 굉장히 다양하고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섭입하는 이러한 판의 경우는 위에서 관찰한 판의 경우를 위에서 바라본 이러한 그림들이 자주 나오면 이것을 단면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한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판구조론을 다 정리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눠서 한번 요거에 있는 표 빈칸들 한번 꼭 채워보고 처음에는 스스로 한번 채워보고요. 선생님이 요거의 답을 그러니까 정리한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보면 선생님이 지구과학 프린트라고 해서 구글 폼을 하나 공유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고체지구에서 교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 빈칸이 다 채워져 있는 프린트를 선생님이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자기가 먼저 채워야 합니다. 먼저 채우고선 혹시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린트 아래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판들이 나타나져 있죠. 요거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프린트 몇 쪽이었냐 7쪽에다가 업로드했던 그 판의 경계랑 똑같고요.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은 판의 경우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구분하기가 조금 쉬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판의 경계 같은 거 알아볼 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백예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의 이동, 원동력, 즉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온라인 클래스 다음 시간에도 밀리지 않고 꼭 제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